네, 여러분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OBN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MHz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비스 유나. 현우, 혜원, 동우입니다. 다들 일부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도 일부와 동일하게 기사의 내용,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기사의 키워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빨리 듣고 싶어요. 자, 그럼 유나 씨부터 소개해 볼까요? 네, 처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김현영 기자님의 학교 아이 맡길 곳 없는 면 지역, 면 거점 아이 돌봄 시설 필요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해서 부모님들이 육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유나 씨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이 돌봄 시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 지역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게 정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문제가 단순히 한 가정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역 인구 감소 같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 단위 거점 돌봄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시설이 생긴다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줄고 지역에도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유나 씨와 같은 기사를 골랐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통해 옥천에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서 대전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나 씨가 선택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돌봄시설 문제입니다. 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돌봄시설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 감소와 같은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핵심 키워드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사의 키워드는 마을 돌봄인데요. 기사가 다루고 있는 주 내용이 아이 돌봄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이 돌봄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례 또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기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기사는 유일아 기자님의 생활고 시달리다 비극 기초수급자 신청법만 알려줬던 이원면이라는 기사입니다.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후 일용직으로 힘들게 생계를 이어나가던 50대 A씨가 있었는데요. 최근 몸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병원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입니다. 와,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유나 씨? 그러니까요.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오셨는데 몸을 다치게 되면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도 제도 연결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더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현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군이나 읍에서 조금 더 관심이나 주의를 줬으면 이제 어땠을까 싶었어요. 그럼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생계 지원 사업에 얼마나 심각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아주 날카롭게 잘 지적해준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논문이나 인터뷰 같은 자료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 내용이 정말 알차다고 느꼈는데요. 특히 기사 속에서 현재 군청만 가지고 있는 복지 분야의 직권을 읍면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준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은 무조건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된다는 걸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예외 없이 본인이 가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복지사업을 실행할 실질적인 권한이 정작 주민과 가까운 읍면이 아닌 군청에만 묶여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동우랑 같은 기사를 선정해서 기사 내용을 생략하고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 돌봄 정책이 실제 면 단위 현장에서는 어떻게 겉돌고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단순히 한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지역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인 신청주의를 정확히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군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찾아가는 복지와 직권행정이라는 실질적인 대안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자 가장 가슴 깊이 느낀 점은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복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옥천군이 주민의 신청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위기 각오로 발굴하고 권리를 찾아주는 선제적 직권 행정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고른 두 번째 기사는 유지인 기자님의 옥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선고, 철골 추락 사망사고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공사 현장에서 70대 작업자가 떨어진 철골에 맞아 숨진 사고로 철골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세하게 나타내었고 재판부가 업체 대표 A씨를 어떤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는지 나타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었어요. 혜원 씨는 이 기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옥천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이 놀라웠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기사의 키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사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도 했고 이 기사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우 씨는 어떤 기사를 골랐나요? 제가 두 번째로 고른 기사는 김기영 기자님의 지역 정서 반영 없는 엉망진창 선거구 악정 같은 마을인데 뽑는 후보 달라라는 기사입니다. 옥천에서 일어난 황당한 선거구 문제에 관한 기사인데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천군 의원 선거구가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이나 인구 비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확정되면서 무려 같은 아파트 단지가 두 개로 쪼개지는 등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선거구가 다르다니 정말 황당한 일이네요. 기사를 고른 이유는 뭔가요? 제가 이 기사를 고른 이유는 선거구를 나눈 문제가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와닿는 문제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을 주민들이 쪼개져서 다른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꽤 충격이었고요. 제도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지방 정치에 크게 관심 없었는데 주민들이 겪는 실제 혼란과 연결해서 보니까 훨씬 흥미롭게 다가왔었어요. 저도 같은 기사를 골랐는데요. 제가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주민들의 불평과 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탁상 행정식 선거구 확정의 문제점을 아주 생생하게 잘 나타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 대비 의석수가 공정하지 못하게 배분되는 지역 선거구의 고질적인 불균형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기사라서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현우 씨가 기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뭔가요? 제가 이 기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주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어떻다고 딱딱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인구수만 따질 게 아니라 생활권과 지역 정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걸 지적이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제가 고른 세 번째 기사는 정경선 기자님의 사라져가는 무궁화호로 들여다본 우리 지역 공공성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옥천으로 오는 무궁화호 노선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큰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늦은 시간에 이동해야 하는 일상적인 삶에 바로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옥천 성모병원 응급축소 같은 공공의료 문제 그리고 대청호 스마트 복합 쉼터 운영 문제까지 짚으면서 지역 정책 전반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반영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라는 건 단순히 시설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정책과 참여를 논의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자주 보던 무궁화호가 줄어든다는 뉴스가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그리고 공공성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어서 이 기사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 정작 지역 주민들이 겪는 실제 불편을 묻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교통, 의료, 지역 시설 문제를 공공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엮어 생각해보게 만드는 의미 있는 기사였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서울 여행을 가려고 기차표를 알아봤는데 예전보다 무궁화호가 많이 줄어서 결국 KTX로 예매한 적이 있어요. 저는 서울을 자주 가지 않아도 불편한데 서울을 자주 가는 분들은 정말 불편할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선정한 기사는 유지인 기자님의 떨어지는 바위에 맞을 뻔, 삼방리 주민들 낙석 공포입니다. 이 기사는 3월 31일 청산면 장로골 진입로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후에 추가 낙석으로 주민이 돌에 맞을 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약 한 달 동안 추가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불안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낙석 사고 현장의 사진을 활용하며 사고에 대한 생생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옥천군의 인터뷰를 통해 해결책에 대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나요? 이 기사를 통해 저는 지역 내에서 낙석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주의띠와 위험 표지판 등 직접 낙석을 막을 수 없는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낙석 사고입니다. 기사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낙석 사고라고 생각했고 기사에서도 주민이 돌에 맞을 뻔한 상황,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등 지속적으로 낙석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기사에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사는 황민호 기자님의 이원면 유일한 치과, 이원산왕치과 개원한 김원식 원장 기사입니다. 치과가 없어서 주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곳까지 가야 했던 이원면에 한 치과 원장이 직접 내려와 병원을 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와,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치료받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갑고 든든한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디오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인 만큼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잘 끝낸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저는 라디오가 처음이라 긴장됐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바지랑이 끼니는 입으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서 딸기 낚인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 안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일렁이며 떨고 있는 초라한 맘은 흐르는 물에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수 없을 것 같은 것만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